네, 동시효과가 왔습니다. 8시 55분 5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소폭의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후반의 여운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의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오늘장 기분 좋은 출발 흐름을 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전고래일 대비로는 0.55%, 포인트로는 15포인트가량 오른 2,721.98포인트로 출발을 대기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2,7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뻗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2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맞춰놓을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후반 탄력이 더 좋았죠.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 0.64%, 6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서 928.7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진작에 900선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하나 둘씩 뚫어가면서 오늘장 928포인트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60일선도 오늘장 돌파를 해줄지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대체로 상승 분위기 뚜렷한 가운데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몇 가지 좀 종목군들 장 초반에 좀 그룹핑이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쪽에서는 곡물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곡물 가격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 특히나 어제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임기 시작 직전에 그러니까 첫날부터 집무실 용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밝힘과 동시에 제2집무실 세종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 예상이 유력한 가운데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또 지난주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 진출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 대기업 진출 허용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명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곡물 쪽으로는 사료 쪽, 현대사료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는 영보화학이 있습니다. 영보화학이 지난주 후반에도 한 7% 정도의 탄력 보여줬는데 오늘 장 상한가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로봇 쪽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이 탄력적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12%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고 이 UL 로보틱스라고 상장하고 나서 오늘이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확실히 좀 상장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삼성발 이 로봇 호재가 나왔을 때 딱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첫날 따상에 성공한 종목 있죠.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첫날 성적이 26,000원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장에서도 한 5% 정도 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의 중고차 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된 종목 오토엔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장 5% 정도 더 추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강세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료가 연속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정치권에서 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계속해서 좀 세를 불려나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내부적으로 보자면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접종이 완료된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보자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들 몇 가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대출 우제 금리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춘분으로 인해서 휴장이니까요. 이렇게 아시아 증시 내에서 일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체크를 해드렸네요. 그럼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시죠. 본장 시작하니까 탄력은 약간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상승불 안정적으로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27%의 상승, 2,714.2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아무래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만큼 약간의 피로감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2,7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탄력은 0.29% 정도 나옵니다. 925포인트권에서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4거래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 탄력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후반에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을 우리 증시로 다시금 끌고 올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은 아직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좀 매도 물량이 뚜렷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2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22억 원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634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464억 원 팔고 또 개인이 그만큼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관망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만 좀 사고 있고요. 다음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도 오늘 거래소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500억가량 프로그램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현재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업종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수상으로 대체로 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하게 업종별로도 좀 눈치를 보고 있고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섹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승 섹터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화학입니다. 0.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51 이쪽 좋네요. 그리고 영보화학은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라서 그런 보이고요. 화학 섹터가 탄력은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두 번째고요.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보험, 기계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이 가장 부진한데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4%나 밀리네요.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SD 바이오센서 오늘 장에서 한 4% 정도의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가스 섹터 밀립니다. 1.2% 정도. 오늘 전기요금 2분기 거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이 이슈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공약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관전 포인트 되고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은 오늘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조정 단가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섬유의복 섹터, 증권 섹터, 금융 섹터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종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개장 초 10분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빠르게 포착해서요. 투자 의견 간략하게 내드리는 10분의 승부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10분이라는 시간을 한정해서요. 이광무 전문가와 최현지 전문가가 바로 포착되는 종목을 집어가지고 또 의견을 드리니까 이 시간만 집중해 보더라도 오늘 6시간 30분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어떤 종목부터 보고 계시는지 지금 포착하신 분, 네, 바로 또 이렇게 벨이 울렸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부터 시작해 보죠. 어떤 부분 보셨어요? 일단 오늘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좋은데요. 우선 이제 서부 TNT 이 종목이 좀 급등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청와대 이용을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죠. 이 때문에 용산 기지 근처에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볼 수 있는데 서부 TNT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용산의 드래곤시티라든지 이와 같은 좀 이 용산의 부지에 대한 건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초반 출발 때부터 해서 급등세를 출발을 했고요. 이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서 용산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함께 움직였던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자연과 환경도 그와 같은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도 지금 보시게 되면 1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 초반 출발도 12%대 출발했고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특징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한다면은 깨끗한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발은 4%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급등세가 14%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10%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진행되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변동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이다. 왜냐면요,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요인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브라질 지역과 같은 에서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러시아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되어서 신흥국에 대한 환율 변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물류 대란까지도 연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깨끗한 나라는 직접적인 뉴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해서 펄프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종이 목재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다라면은 한솔재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림페이퍼 이 종목도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해 본다라면은 기저귀 관련된 종목들도 펄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테마 관련된 종목들 볼 수 있는데 아카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깨끗한 나라가 대표적인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되는 거는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 배경인데 정치 관련된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뉴스에 대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뉴스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현수 전문가님 맞으시죠? 저는 벨이 안 울리나. 네, 벨이 아니, 이강무 있습니다. 전문가 너무 네. 계속적으로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타이밍을 그냥 아무 때나 눌러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포착을 하셨을 때. 최현수 전문가 어떤 거 보셨어요? 오늘 2차 전지 2차 소재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 뭐 지금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 워낙 많이 하락했는데 과연 반등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단 양극재에서부터 보면은 LNF가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해질 쪽은 첨보는 뭐 여전히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오늘도 좋은 모습,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동박 쪽 보면은 일진마트리얼즈 지금 약 강보와 SKC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하락했는데요. 뭐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더 많이 하락한 거는 있는데 일단 시장의 이번에 이제 반등 모멘텀 구간에서도 역시 같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그다음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기회를 위해서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 이번 시장의 주도주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같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추가 코멘트세 아니면 새로운 거 보셨어요? 아니죠. 뭐 지금은 바쁜 종목들 봐야 되는데 네네. 안랩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지금 네. 이 종목이 17%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뭐 함께 아무래도 좀 인수위 조직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의 이름이 좀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안랩이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관련해서는 뭐 써니전자도 움직임이 좀 동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베이스 주가도 보도록 하죠. 지금 가격적으로 위치했을 때는 가장 큰 탄력은 안랩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뭐 차선위의 종목을 본다라면은 오픈베이스 주가도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도 안철수 테마죠.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과학, IT 색깔만 붙는다면 붙는 종목이고요. 네네. 과거에서부터 오픈베이스가 사실은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죠. 그동안은 워낙에 네. 반도체 쪽으로도 이광무 전문가가 오픈베이스를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그 사이에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21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오늘 카지노주가 오늘 초강세입니다. 뭐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뭐 강세이긴 한데 오늘 일단 카지노주부터 일단 먼저 보면은요. 좀 파라다이스가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GKL도 지금 1.7% 상승.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한 2.7% 상승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상승.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뭐 강원랜드는 뭐 당연히 수혜는 기존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것인데 이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도 그 동안에 워낙 이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요.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유일 로보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뭐 혁신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뭐 실질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사실은 앞에 그동안에 상장되었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형 로봇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가정용 로봇이 있긴 하지만은 좀 극히 일부의 서비스를 좀 진행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보는 시장이 AI라든지 뭐 전반적인 좀 다양한 이제 대체형 로봇 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 AI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 로보토스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틀 연속 상승세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한 밸류 가치를 보기보다는 좀 변동성에 대한 좀 탄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분봉 상태에서 오늘 27,000원 라인대를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 초반대 시간대 본다면은 27,000원 좀 기점을 두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지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사이에 또 빨리빨리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어떤 종목군들 봤냐면은, 지금 새로운 정부,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 용산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부동산 업체들 좀 봤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펄프 쪽 봤습니다. 2차전지 소재라든지 정치테마 안철수 이제는 인수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런 정치 테마라든지 리오프닝 쪽에서 카지노와 로봇과 AI 파트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쪽이 아무래도 새로운 이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지수 전반에 허니문 랠리는 없지만 정책 쪽으로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쪽 그리고 안철수 이 위원장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계속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강무 전문가님, 이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어떤 쪽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정책 각 후보당 내놓은 정책들이 100여 가지가 돼요. 이걸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좀 이 가장 핵심될 수 있는 정치 준비는 봐야겠죠. 부동산이라든지 그 밖에 정책들이 몇몇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주식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정책보다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의 이름을 따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장에서도 강한 안랩,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겠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 10분의 승부사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주의가 10만 원대였거든요.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구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1만 6천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현재 장 초반 때 12만 5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10분 사이에 10%가 또 올라왔다가 좀 이제 변동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안랩이 지금 현재 12만 원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는, 일단 안랩이 오늘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탄력에 대한 텐션은 1차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들 혹은 중심이 되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랩이 지금 아침에 이야기 드렸을 때는 빠른 움직임이 필요했지만 벌써 10분 만에 시세를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랩 현재 주가가 11만 6,5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진정이 됐기 때문에 후발줄 종목에 대한 대응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뒤늦게 움직이는 것들 따라가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안랩에 대한 주가를 좀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후발주 종목 보시게 되면은 써니전자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왔고, 그리고 앞에서 IT 과학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은 안철수 종목이다라고 해왔는데
오픈 베이스 움직임이 4%대, 그리고 또 링네트 종목도 좀 변동 3%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보통의 이제 인터넷 인프라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은 최근의 움직임이 안철수의 효과로 올라왔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안내 주가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신 거죠? 그럼요. 네. 안내 이렇게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안내 위주로 접근하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뭐 다물 멀티미디어나 까뮤에시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지금은 매기가 좀 확산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잠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지금 상품 시장은 여전히 영향받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여기에서 약간은 또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늘은 바닥 찍고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쪽으로도 상당히 강하고요. 한인사료도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최원수 전문가님 좀 코멘트 주실까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곡물 관련주들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4.4% 정도 상승하고 있고 효성 OMB가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도 지금 한 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곡물 관련 쪽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출을 중단했죠.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항만 쪽이 지금 선적이 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원유, 곡물, 그다음에 가스 이런 쪽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꺾였다고는 보고 있으나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다시 한번 뭐 상승 탄력을 한번 받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대신 그렇게 본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곡물 이쪽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광무 전문가가 네. 펄프 쪽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깨끗한 나라가 강하고요. 나머지 종이목재 섹터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다른 종목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급등했던 것과 같이 이 제지주들도 그런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움직임도 함께 좀 해석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펄플 가격 상승하면은 뭐 제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오늘은 깨끗한 나라가 좀 눈에 띄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관련된 이 제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뭐 한솔 제지 뭐 이 종목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무림 페이퍼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좀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깨끗한 나라는 사실은 좀 주변적인 요인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이 펄프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 하나로만 보기 좀 어렵고요. 이 때문에 좀 다른 좀 테마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전체적인 배경에서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은 뭐 이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뭐 안정적인 뭐 종목들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종목이 무림 페이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이 제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주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이 현지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이 조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기업들은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산업도 그와 같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퍼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켜보자. 주의가 아니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확실히 토목공사하는 업체들 정권 바뀔 때마다 들썩이는 이런 단골 손님들이 있죠. 오늘도 양시장을 합해서 상한가 한 종목 이 현대사료를 빼고 보자면은 자연과 환경이 가장 강합니다. 이 종목이 또 그런 토목 사업하는 업체이기도 하죠. 자연과 환경, 시공테크 단골 손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화학과 같이 세종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관련돼서 히림도 움직임 나오고 웹스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한 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는데요. 집무실이 이전 관련주들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뭐 일종의 테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자연과 환경은 오늘 지금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테크도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구화학도 지금 한
연과학도 지금 한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아니죠. 미리 선침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발표할 거라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전에 선침해서 좀 관련주들을 매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따라가지 말자. 뭐 테마는 결국에는 뭐 펀더멘탈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공무 전문가님이 시작하자마자 로봇 관련주 봐주셨잖아요. 네. 확실히 강한데 또 지난주 후반과는 다르게 약간의 좀 옥석가리게 온도차도 종목별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종목을 좀 골라주세요. 일단은 오늘 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유일 로보티스가 제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유일 로보티스가 상장되기 이전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선제적인 낙수 효과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유일 로보티스에 대한 시장 상장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유일 로보티스가 상장되어 있는데 뭐 그 밖에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일 로보티스에 대한 움직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14%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뭐 10분의 승부사 이야기 드리면서 유일 로보티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부수적인 좀 요인도 있습니다. 뭐 유일 로보티스 하나만의 뉴스는 아니고요. 로봇 관련 뭐 전반적인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엠노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뭐 인공지능 이 기술 특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주말 사이 동안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뉴스를 좀 본다라면은 최태원 회장의 이 AI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이제 AI 관련된 키워드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AI에서 좀 뭐 향후에 이제 커지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최근에 와서는 뭐 서비스용 로봇,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유일 로보티스가 가장 대표적일 수밖에 없겠고, 뭐 이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장 초반에 출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14%대 출발하고 15%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8%대 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장 초반에 급등세를 좀 해준 거는 긍정적이었지만은 좀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과하게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테스트하고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한다라면은 가격을 봤을 때 1,300원 라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물량 소화에 대한 상단에 대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 원래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현재 정권에서 좀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연기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당선인과 현 대통령의 만남도 연기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일정 변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한국전력 뭐 전기료 왔다 갔다 할 때 최원주 전문가님 몇 번 짚어주셨으니까 한국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전기료 조정 단가 움직임에 따라서 또 주가에 미칠 영향력 봐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연기가 됐는데, 저는 당분간은 또다시 정권 초기에는 발표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 약간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 또 꼭 이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전기요금 인상을 못하면 당연히 나쁘지만 지금 추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쉬고 있는 원전을 같은 경우 다시 재가동을 하면서 발전 가동률을 좀 높여놓으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원의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적자폭을 이제 축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전은 그런 전기요금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오늘 하락의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영업 적자가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좀 해본다면요. 네네. 한국전력이 오늘 3%대 하락은 좀 큰 하락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전력이라고 본다라면은 일단 뭐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뭐 포인트 아주 이제 날짜까지 때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인수
그러니까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뭐 기간적으로 했을 때 6월달 예상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조금 차일 좀 미뤄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반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보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일상이 좀 바뀌고 그런데 탄력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행주들 내에서도 항공보다는 여행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2%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비슷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참 좋은 여행 2.3%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항공 섹터 내에서는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티웨이나 이쪽은 플러스권인데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이 지금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한진칼이 또 유난히도 강합니다. 이제 이 해외 국제선 판매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제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행과 항공 섹터 앞서서 격리 면제라는 키워드를 이건무 전문가님 오늘 주셨는데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오늘 좀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일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권을 주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여행 예약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인터파크 티켓에 대한 이 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여행 예약건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 국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여행 준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한 특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국내에서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행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투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투어가 그리고 또 이 참 좋은 여행 이와 같은 3사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떨어지기도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잘했거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차트를 좀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77,000원대에 대한 지지선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지금부터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확장 국면을 봤을 때 다음은 이제 연중 이제 고점 라인대, 이 9만 원 라인대에 대한 가격 상단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행객 수요가 나온다?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지금 신규 확진자에 대한 이 추이가 굉장히 걱정이지만은 지난주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극감에 대한 추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이 일상생활화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복 소비와 함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모두투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종목을 찾는다라면은 모두투어가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크게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회복을 했는데 일단 주가 추이는 아마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떠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같은 방향 갈 것 같고요. 참 좋은 여행 제가 이제 추천주로 얘기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반등을 크게 한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은 대규모적인 이벤트를 펼쳤던 회사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공주를 좀 더 좀 포인트를 잡고 봐야겠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당연히 이제 이 노선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항공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우회한 길이만큼 시간만큼 유류비 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초반대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세로 봤을 때는
이 지난 움직임보다는 변동이 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환율, 유가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같이 또 시간 알차게 써봤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